자리에 앉고 나갈 사람은 조용히 나가. 아까 얘기했을 때 다시 그 부분에 다시 얘기를 할게. 어쨌건 그 음상이 어쨌건 따라서 마이크 가는 걸 약간 17cm 해가지고 180도 바뀌니까 위상이 중첩했던 상승했다고 얘기했잖아. 1000Hz가 그렇지? 거기까지 얘기했어. 1000Hz 같은 경우 34cm인데 반사각이 17cm였을 때 17cm 정도의 반사각이 있었을 때 반사되는 게 됐을 때 위상이 절반이기 때문에 상쇄된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소리는 공간에 따라서 약간 상쇄된다는 거죠. 아까 그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잖아.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Hz 정도라고 얘기를 해. 한마디로 20Hz 이하는 거의 들을 수가 없고 2만 Hz 이상은 그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거지.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20Hz 이하의 저주파나 2만 Hz 이상의 고주파는 못 듣는다고 했을 때 내가 가끔 가다가 이어폰 꽂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매운 음식 좋아하냐? 매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혀가 어떤 느낌이야? 얼얼해요. 얼얼하지. 그 상태에서 그 맛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오뎅 국물이나 이런 것도 괜찮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맛을 구분한다 보면은 맛이 정확히 책정이 느껴져? 안 느껴지지. 그러니까 아주 센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극이 순간적으로 약간 정지되는 것처럼 멈춘단 말이야. 둔해진단 말이야. 물론 먹다 보면은 이게 짠맛인지 단맛인지 느껴지지. 아이스크림 먹으면 단맛 느껴지긴 하지. 아주 매운 걸 먹더라도.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먹는 거랑 아니면은 반대로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를 굶었어. 하루를 굶었다고 진짜 가장 오래 굶는 게 언제야? 1일이요. 하루 굶었다 진짜. 하루 굶은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쳐. 그럼 그 맛이 어떻게 느껴지냐? 더 강하게. 뭘 먹었었냐 하루 지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밥 먹으면 굉장히 밥맛이 달지. 아니요. 그럼 뭐 어떠냐? 그냥 허겁지겁 먹어서 아무 맛도 안 나요. 나중에 한번 해봐봐. 굶고 밥을 먹으면 굉장히 맛이 달잖아. 맛있잖아 밥이. 물론 배고 식욕이 반찬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사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귀도 똑같아. 귀에 고막이 있을 거 아니야. 고막이 있는데 센 소리를 계속 주입을 해. 헤드폰에 이어폰 껴가지고 주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자극이 크게 쓰잖아. 너희들이 음악을 봐. 헤드폰은 볼륨이 작지만 귀에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스피커나 이런 쪽으로 아주 큰 소리를 내더라도 귀가 그렇게 꽝꽝 울릴 정도로 너희 소리를 안 듣지. 너희들이 뭐 나이트클럽을 간 것도 아니고 어쨌건 일반적인 행사 콘서트장님 혹시 몰라. 콘서트장에서 가본 적 있지?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간 사람들은 앞에서 듣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소리 듣게 되면 귀가 멍멍해지나. 나오면 약간 한동안 약간 멍멍해지나. 한마디로 계속 자극을 받으면 고막도 약간 둔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어폰 같은 경우는 잘 봐. 콘서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평상시에 듣는 거 굉장히 강한 자극을 받게 되지. 근데 이어폰 들으면 학교 왔다 갔다 아니면 여행 가거나 하면은 한두 시간씩 계속 듣지. 그게 반복이 되면은 귀가 둔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유명한 친구한테 얘기했지만 절대로 이어폰은 듣지 말아라. 그나마 들으려면 헤드폰을 들어라. 헤드폰도 폐쇄형으로 해서 주의수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약간 주의수를 잘 듣는 약간 그런 걸 들어라. 물론 감도 떨어질 수 있지만 자기 음향할 사람들은 자기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어폰을 들으면 안 돼. 어쨌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들을 수 있다 치더라도 가능하면 안 듣는 게 좋아. 어찌됐건 이 얘기를 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이거는 그거는 상관없이 신체 노후화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줄어들게 돼. 어쨌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는 21Hz에서 2만 Hz까지라는 얘기를 해두고 이 이야기 잘 돌아가서 이 얘기 왜 하느냐? 지금 내 목소리 예를 들어서 바닥을 치는 이 소리는 고음이야 저음이야? 저음이요. 이 소리는 고음이요. 약간 고음이지. 물론 뭐 어쨌건 이거보다는 낮은 음 아니면 고음. 지금 내 목소리는 약간 저음과 뭐 중고음 약간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 내 목소리가 1kg 한 주파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여러 주파수가 있잖아. 아까 얘기한 주파수는 하나하나 그 특징이 있는 건데 우리가 듣는 여러 주파수는 여러 주파수가 모여서 듣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음향을 하다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서만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한 소리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 근데 이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도 만약에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지. 왜? 물론 이거랑은 약간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 흡음재에 따라서 그 공간에 따라서 그 공간의 너비가 틀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그 경험해 보면 되는 거야. 음향 장비 렌탈이나 이런 회사 들어가 일을 하게 되면은 공간을 움직일 때마다 그 공간의 소리가 다 틀려져. 왜? 그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 습도, 그리고 그 공연장이나 공간에 있는 흡음재의 강도, 그리고 반사되는 그 공간의 너비에 따라서 음들이 상쇄되고 다시 또 반대로 상쇄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똑같은 볼륨이 똑같이 들어오면은 소리 아까 커지지? 몇 dB 커져? 3dB 커지지? 커지는 데도 있고 그때 공간이 세다는 거지. 이 얘기는 뭐냐? 모르는 사람은 소리가 어디에나 일정하다라는 착각을 가지는 건데 음향을 배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소리는 바뀐다는 거야. 네 똑같은 목소리, 내 목소리도 지금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잘 봐봐.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으면은 굉장히 어색하잖아. 나는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박또박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은 어버버버버 한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굉장히 낯선 이유는 그거는 과학 시간에 배웠지. 왜 그래? 그 안에서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안에서 올리는 거와 귀에서 올리는 게 동시에 들리는 거고 녹음기는 귀로만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겠죠. 역시 배운 녀석. 그거야. 내가 목소리 낼 때는 얘 성대가 뼈에서 같이 울리는 소리랑 같이 내 귀로 들리는 거지. 내 소리가 밖으로 나와서 들리는 소리랑 내 몸속에서 어쨌건 움직이면 내 몸속에 진동이 생길 거 아니야. 이게 같이 듣기 때문에 이 목소리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녹음을 해서 들으면은 내 몸속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는 빠지고 그 순수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리니까 그러니까 어색하게 들리는 거지. 그 소리가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지? 어찌됐건 한마디로 뭐냐면은 소리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달라지고 목욕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욕탕 특징에서 목욕탕에서 가끔 노래 부른 적 있지? 있지? 어때? 왠지 목욕탕에서 노래 부르는 것만 따지면 나도 가수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괜찮지? 그런 느낌이 나지. 울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냥 내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건 뭐냐면은 소리라는 거는 그날의 날씨, 상황, 온도, 그 밤, 낮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장비라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미세한 거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소리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걸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배우면 그냥 넘어갈게. 이 부분은 약간 좀 한마디로 뭐 배음 같은 경우는 100Hz의 배음은 200, 그 배음 뭐 300 이런 식으로 정수배냐 뭐 2배, 3배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내용이야. 배음을 안 하는 이유는 배음 가면은 더 애들이 심각해지더라고. 그 배음 별로 그렇죠. 배음에 대해서 이거는 이 얘기 말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떠나서 어떤 게 있냐면은 특정 공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하울링이 500Hz에서 났다고 싶으면은 그게 배음에서 나는 경우도 있어. 배음에서 그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 이해 못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거 넘어갈게.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넘어가는 것들은 뭐냐면은 물론 너희들이 나중엔 알아야 될 내용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이건 지금 녹화해서 그냥 하는 거지만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좀 더 복잡한 거는 그냥 할게. 왜냐면은 나도 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것들을 이거 말고 그 나중에 하게 될 뭐 자양 시간에 따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거 나중에 실습하면서 할게. 지금 하는 거는 약간 좀 그만해야지. 그거 말고 졸립지? 빨리 끝낼게. 30분 안에 끝낼게. 그거 말고 소리는 어떤 현상이 있냐? 그 54페이지 가면은 잘 봐. 소리는 반사의 특징을 갖는데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가 내 얘가 자주 하는 건데 어느 교회를 갔었어. 교회에서 이제 그 스피커를 새로 바꿨는데 그 소리 좀 봐달라고 해서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했을 거야. 교회가 참 이뻐. 교회가 진짜 이뻐. 정면에 진짜 유리로 돼, 통유 있지. 유리가 쫙 진짜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딱 보게 되면은 전경이 쫙 보이는 거야. 밖에 전경. 이쁠 것 같지. 그 여행 가게 되면은 어떤 그 그런 교회 있잖아. 어떤 교회 가면은 막 뒤로 막 바닷가가 쫙 보이는 그런 교회. 보기엔 이쁘잖아.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거기서 음향을 하는데 하울링이 그렇게 난다는 거야. 그래서 딱 갔는데 딱 결과는 그거야. 뒷 벽면이 유리야, 통유리.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똑같은 힘으로 이 벽에다가 던진다 치자. 이렇게 던졌을 때 튕겨 나오는 거랑 이 똑같은 힘으로 내 배에다가 던진다 치자. 배에 던지면은 어떤 게 더 멀리 나갈까? 왜? 푹신푹신하니까. 내 배는 푹신푹신하잖아. 딱 봐도 던졌는데 푹신해. 그러니까 흡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흡음이 잘 되면은 소리가 왔다가 이게 푹신하니까 덜 튀겨 나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 단단하니까 고무줄이 이상하게 단단하니까 그만큼 힘 준 만큼 튀겨 나온단 말이야. 특히 저음 같은 약간 저음 고음 얘기했는데 저음은 부드럽다고 했잖아. 이거는 잘 안 튀겨. 저음은 고음이 튀기지. 고음도 우리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흡음재 쓰잖아. 거기서는 노래 불러도 소리가 이제 안 울리기도 하지만 먹히는 느낌이 들지. 그런데 단단한 데 있으면 나중에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 그 대리석 바닥 있잖아. 그런 데서 울리면은 고음을 한번 내면 고음이 진짜 찢어질 듯하게 이제 반사가 잘 돼. 그 교회의 가장 특징이었던 건 문제였던 건 뭐냐면은 정면에 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소리를 내는 족속 그 내는 소리가 튕겨 나와가지고 다시 마이크로 들어오는 거야. 반사가 잘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반사가 생겨가지고 그 하울링이 많이 생기는 거지. 하울링이 뭔지 알지? 하울링 기준은 뭐냐면은 마이크가 있다고 쳤을 때 감독님 하울링과 피드백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그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간단히 설명했어. 그 피드백은 약간 다른 느낌인데 하울링에 대한 얘기를 할게. 그 거기까지 지금 딴 가지로 빠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나중에 끝나고 얘기할게. 그 소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10 정도가 들어오는데 스피커로 소리가 나왔는데 이 스피커가 이렇게 스피커가 나왔는데 이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기도 하지. 그치? 그랬을 때 이 스피커에서 그 마이크로 들어갔던 소리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상쇄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이 소리가 다시 스피커로 왔는데 그게 증폭이 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10의 소리를 들어갔는데 9가 나오고 다시 계속 얘기를 할 때 나는 10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9 정도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10이라는 소리로 10이라는 기준으로 마이크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스피커랑 가깝거나 스피커 쪽에 특정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10을 얘기했는데 얘가 11이 나와. 그러면은 1이 여기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엔 12가 되겠지. 계속 했을 때 하울링 그렇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잖아. 어떤 거는 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건 주파수에 따른 특정 주파수에 따른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특정 주파수가 더 올라갔을 때 하울링이 생긴다. 어쨌든 그렇게 생기는 거야. 중요했던 건 거기서는 이제 지금 반사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건 소리는 반사의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경우에 흡음재 쓰고 카페트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소리를 흡수하라고.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은 소리가 올리면 올수록 반사가 심해서 시끄럽겠지.
흡수가 되면 상관없는데 반사가 되기 시작하면 소리가 이쪽에 튕겨서 너한테 가고 이쪽에 튕겨서 갔다가 다시 튕겨가지고 올 거 아니야. 소리가 이제 탱탱 보여 생각하면은 한 번 던졌을 때 탱하고 끝나면 되는데 계속 튕기면은 정신없 그런 거야. 난반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런 성질이 가진다. 한마디로 뭐냐면 소리는 반사된다. 단순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체에 따라서 반사되는 성질을 가진다는 뭐 그런 설명이야. 또 하나는 잘 봐.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런데 아예 그냥 내가 이 뒤에서 얘기를 한다고 썼을 때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 갑자기 작아졌어요.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약간 고음보단 저음이 잘 들리지. 그치? 이 얘기는 뭐냐? 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잘 봐. 소리가 만약에 빛과 같아가 후레쉬 비치면은 후레쉬 같은 경우도 물론 반사되긴 해. 그치? 거울에 비치면 반사가 되잖아. 근데 빛도 약간 그런 성질이 있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소리 같은 경우도 내가 뒤에서 얘기하는데 소리 중에서 회전하는 거 넘어오잖아. 내 소리가. 물론 내가 이 뒤에서 이야기한다 쳤을 때 저쪽에서 반사돼서 너한테 가는 소리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아주 이 벽 가까이서 이야기한다고 치면은 지금은 어때? 아까보다는 틀리지? 약간 여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보다 약간 뒤에서 하게 되면은 내 소리가 옆으로 갔던 소리가 반사돼서 들어가는데 아예 이 벽에 딱 붙어버리면은 회전되는 소리만 들어간다는 거지. 한마디로 소리라는 특징이 이 그 화이트보드를 넘어가지고 간다는 거지. 근데 어떤 게 되냐? 고음은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지. 고음은 부딪혀가지고 튕겨져서 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한 거는 날 찌르면은 그냥 훅 들어가잖아. 그치? 그냥 그러잖아. 근데 한 2m짜리 3m짜리 대나무 있지? 대나무를 날 찌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다고 했을 때 그냥 끝에 부드럽게 했어. 약간 휘겠지? 그러니까 짧은 건 안 휘잖아. 근데 똑같은 재질이라고 치자. 똑같은 재질이라고 치자. 그 파이프관 있지? 파이프관 이 똑같은 재질로 2m로 만들었다 쳐. 찌르면 휘지. 그 얘기야. 고음은 짧기 때문에 부딪혀서 튕겨 나가지만 안 휘어. 그런데 저음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파장이 길고 짧은 걸 얘기했던 이유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저음은 휘어져서라도 너희한테 날아간다는 거지. 그런 성질이 있다. 고음은 잘 안 휘고 저음은 잘 휘고. 굴절이란 건 뭐냐면은 잘 보자. 이건 문제야.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소리가 빠를까 안 빠를까? 오케이. 낮에 덥지. 밤에는 그러면 소리는 낮에 멀리 잘 갈까 아니면은 낮에 멀리 날아갈까? 그러니까 소리가 내가 똑같은 공간이라고 쳐. 똑같은 야외 공간에 치자. 낮에 내가 야호 하는 소리가 300m에 있는 철수에 현진이가 있다고 했을 때 300m에 현진이가 있고 낮에 내가 야호라고 하는 소리가 잘 들릴까 아니면은 밤에 그러니까 주위의 소음은 똑같다고 쳤을 때 밤에 더 잘 들릴까? 꼭 훈수 두지 말고 생각해. 이거 잠깐 고민해봐봐. 문제야. 어떤 게 더 잘 들릴까? 왜 밤에 잘 들릴까? 밤에는 좀 춥잖아. 잘 안 들릴 것 같잖아. 어? 공기가 더 밤에는 공기 위에가 더 온도가 낮아가지고 공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냐 따뜻해지냐? 어? 높이 올라가서 공기가 추워 따뜻해. 그치? 어쨌건 공기라는 건 뭐지? 낮에 봤을 때 위로 올라가서 공기가 차가워지잖아. 그치? 차가워지고 낮에는 따뜻하잖아. 지상이 따뜻하잖아. 그치? 위는 차갑고. 그러면 공기가 더 빨리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봐. 따뜻해. 지상이 따뜻하잖아, 그치? 지상이 따뜻하고 밤 되면은 이게 여긴 낮이라고 치고 낮이고 밤이라고 쳐. 밤이라고 예를 들어 낮 밤이라고 치자. 밤이라고 치자. 낮에는 따뜻하잖아. 밤에는 춥잖아. 그럼 소리가 더 잘 안 들리지 않을까? 근데 왜 따뜻할 때 잘 들려요? 응? 왜 따뜻할 때 잘 들려요? 너 온도 소리의 속도 측정할 때 T가 뭐야? 아, 온도. 그치? 아, 온도지. 따뜻한 일수록 소리가 더 빠르다고 했지 내가. 그치? 멀리 날아간다고 했지. 그냥 헷갈려고 한 얘기야. 헷갈려 한 얘기인데 한번 고민해보라고. 가끔 그냥 듣기만 하면은 약간 그냥 맹목적으로 들을까봐 그냥 문제를 낸 거야. 낮에는 따뜻하지. 따뜻해. 위에는 차갑지. 이거 현상이야. 바이메탈이나 이거 그 반도체 이과 출신 몇 명이냐? 대박. 두 개의 철판을 붙였어. 하나는 따뜻해, 하나는 차가워.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휘냐? 따뜻한 쪽으로. 차가워. 에? 따뜻한 쪽으로. 이쪽으로 휘는다고? 이쪽으로 휘는다고? 아 아니구나. 따뜻한 게 팽창하니까. 그치, 이거 팽창을 하지. 이거는 수축을 하고, 그치? 네. 그러면 이게 어디로 휘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겠지. 잘 봐. 땅이 따뜻해, 안 따뜻해? 낮에. 위에는 차갑지. 그 소리는 어디로 휘어? 위로. 위로 휘지. 날아가고 있지. 너 키 몇이야? 170은 넘어요. 그치? 소리가 휘었어. 휘어가지고 2m, 3m 날아갔어. 네. 그럼 넌 잘 들려, 안 들려? 안 들리겠죠. 그치? 기본적으로, 여기 약간 전제가 있는데, 해봐. 난 여기 있고, 넌 여기 있어. 그런데, 바닥이 따뜻하잖아. 그 소리는 위로 많이 날아갈 거 아니야. 백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도 물론 가겠지만, 이렇게 위로 많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잘 안 들리는데, 반대로 밤이 되면은, 밤 공기 어때? 차갑지? 지표면은 데워졌었으니까 어때? 따뜻해. 그러니까 바로 식으니까. 그러니까 식는데 어쨌건 밤이 되면은 소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위에서 찍어버리는 거지. 콧물소처럼. 그러니까 위에 공기 그거잖아. 땅속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런 개념 있지. 밤 공기는 그대로인데 낮 공기는 금방 식잖아. 한마디로 뭐냐면은 소리가 위로 올라가다 밑으로 많이 꽂힌다고. 이해했어? 밤이 되면 위에가 따뜻하고, 물론 이게 뭐 완전 위로 올라가면 틀린 얘기겠지만,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그림 보면 나오지, 그치? 네. 잘 들린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멀리 간다,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는, 낮이 좀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지. 근데 잘 들리는 거는, 밤에도 잘 들리겠지. 왜? 위에서 꽂아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내가 약간 좀 일부러 헷갈리게 한 거야. 지금 약간 멍할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리의 빠르기나 소리가 잘 들린다 이런 개념이 약간 서로 말장난일 수도 있다는 거지. 소리가 빠르냐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어떤 게 소리가 잘 들릴까라고 물어봤잖아. 그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주위 소음이 똑같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냥. 한마디로 여기에 사실 소리가 빠르냐 소리가 잘 듣냐 이건 약간 좀 다른 문제고, 이 얘기에서 사실은 주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은 소리는 따뜻한 거나 차가운 게 있으면은 휜다라는 거지. 똑같은 주파수인데 내가 이게 뭐냐면 온도에 따라 틀리다는 거지. 똑같은 환경이야. 우리 공연자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봄, 겨울, 가을, 겨울 소리가 조금씩 틀려. 그리고 난방을 틀었을 때랑 안 틀었을 때랑 틀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지.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거지. 물론 그냥 들으면 똑같지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일반인은 그냥 음향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소리가 똑같다는 생각한다고 하잖아. 그치? 네. 가장 내가 하면서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저번엔 문제 없었는데요. 저번엔 괜찮았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미세하게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 달라진다고. 그때 엔지니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냥 마이크 달랑 하나만 쓰는 거면 엔지니어가 필요가 없지. 마이크 저런 키고만 끄면 되는데. 근데 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할 때 엔지니어의 역할은 뭐냐? 그때 소리의 특징이 바뀐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게 이제 가장 이 얘기랑 약간 다른 건데, 단적으로 관객이 리허설 할 때랑 본 공연할 때랑 소리가 틀려져. 왜 틀려지냐? 가끔 가다가 그 음향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 여기서 소리를 한 조금만, 이거 3dB만 딱 낮춰주시고, 이 곡 할 때는 그 CD로 음악을 트는데, 이 곡 할 때는 딱 여기서 조금만 더 하다가, 예! 여기 딱 공연할 때 딱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굉장히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난 얘기를 몇 번 하긴 하지만 얘기를 잘 안 듣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소리를 리허설 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 사람도 있어. 소리는 여기 이렇게 하고 볼륨은 딱 이 정도만 해주시고 고음은 딱 이 정도만 해주고 잡는데, 문제가 뭐냐? 리허설 할 때는 그렇게 딱 잡았는데 본공은 들어가면 소리가 바뀐다는 이유가 뭐냐? 관객이 꽉 차잖아. 그러면은 옷 입고 있지. 그렇지? 옷이 뭐야? 뭘로 되어 있어? 면으로 옷이 뭘로 되어 있어? 뭐라고? 아까 쇠라고 들은 것 같아. 그렇지. 옷이 면이잖아. 면 보면은 미세하게 다 그 직무로 되어 있잖아. 소리가 면에 들어가면 흡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얘기야. 관객이 꽉 차면은 특히 겨울과 여름이 틀린 여름에는 그나마 살이 이렇게 많은데 겨울에는 옷이 두껍잖아. 그래서 흡음이 잘 돼. 그래서 리허설 때 했던 거랑 본 공연 때랑은 소리가 틀리단 말이야. 달라진다는 얘기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엔지니어는 소리를 파악을 해서 리허설 때 나왔던 소리보다 관객이 차는 만큼 소리가 흡수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걸 모르면 리허설 때 저 사람이 그 연주자가 딱 이 볼륨을 하라고 했어. 딱 그 볼륨을 할 게 아니라 사람이 차는 거에 따라서 볼륨을 올려줘야지. 그래야지 소리가 고상이 돼가지고 잘 들리겠지. 이해됐어? 요지는 그거야.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소리의 현상들 얘기하지만 주요적인 건 뭐냐면은 소리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왜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고 하는 얘기야. 할 게 참 많은데, 그치? 할 거 진짜 많아요. 할 게 참 많은데 아까 약속한 시간은 막 다가오고 있다. 공연도 안 들어가고 하지. 공명에다가 중천병국선. 조금만 더 하고 끝내자. 시간도 약간 늦었으니까. 아까 그 얘기를 했어. 그냥 이건 좀 그냥 넘어갈게. 어차피 하나하나 찍고 넘어갈 거니까 길게 해도 되지 뭐. 또 나눠서 얘기도 하고. 아까 똑같은 주파수,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예를 들어 5Hz다, 뭐 5Hz라고 했을 때 똑같은 주파수가 있는데 똑같은 주파수가 합쳐져. 그럼 어떻게 돼? 더 커져요. 헤르츠는? 3dB 올라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주파수가 더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져요. 잠깐,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져 안 높아져? 왜? 똑같아요가 아니라 왜? 이 생각을 얘기하니까 주파수는 똑같은데 볼륨이 올라가는 거지. 음악. 그렇지. 똑같은 주파수에 똑같은 주파수 합치면 볼륨은 주파수는 안 변해. 볼륨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3dB 정도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합쳐지는데 만약에 이게 6Hz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어느 부분은 좀 올라가고 어느 부분은 좀 낮아져요. 우리 멤버는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넌 다 옛날에 배웠다. 물론 저도 넌 알고 있잖아. 수업생인데. 아니 근데 너는 가만히 있어도 아니까. 6Hz는 5Hz보다는 어때? 어떨 것 같아? 길이가. 길이가 짧아지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했을 때 약간 이거보다는 짧아지지. 이 정도 좀 되겠지. 그래도 치자. 왜냐면 주파수가 높은 만큼 더 이게 짧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되면은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커지고 여기에서는 다시 작아지다가
약간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는 상쇄가 되겠지. 그게 맥놀이야. 주파수가 다른 게 합쳐지면은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변형이 생긴다는 거지. 어디에서는 높아지는데 어디 낮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지. 그게 맥놀이라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그 정의상 이런 건 다 얘기했고, 이해는 했어? 그러니까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냥 그 간단하게 그 등정관 곡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간단히 여기서 약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거야. 소리라는 거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가청 주파수 뭐 가청 주파수만 얘기해서 20에서 2만 헤르츠가 있는데 간단하게 뭐 앞에 거 띄고 2만 개의 헤르츠가 있다고 치자. 2만 개의 헤르츠가 우리 그 실생활에서 존재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쳤을 때 그것들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2만 개의 지금 뭐 그 알파고랑 지금 바둑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수가 있지만 2만 개의 여러 주파수가 돌아다니고 있어. 물론 여기서 완전 고음과 저음을 잘 안 쓰지. 약간 중간대 음을 주로 여러분 듣고 있는데 음악이나 이런 노래를 듣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 악기별로 주파수대가 있어. 첼로 고음이야 저음이야 약간. 응? 중저음 치자. 바이올린, 플룻, 약간 고음 쪽 치고 베이스 기타, 저음, 피아노. 거의 골고루 되겠지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꽹과리 같은 건 약간 중고음 쪽에 약간 속하고. 그러니까 악기마다 잘 봐. 저음과 고음에 합쳤을 때 악기마다 그 악기가 가지는 주파수 대역대가 있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주파수 여러 주파수들을 모아가지고 믹싱하는 거야. 음향 엔지니어는 한마디로 이 2만 개의 헤르츠가 분포되어 있는 여러 공간 속에서 각자 악기의 특징의 주파수대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모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관객이 들었을 때 그런 거죠. 약간 좀 박자 틀리고 그러면은 약간 거슬리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관객에게 굉장히 그거를 하모니 있게 만들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듣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음향 엔지니어나 스텝은 그런 것 같아.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거야. 음향 엔지니어는 잘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잘하는 거야. 행사가 시작하거나 끝났을 때 음향 엔지니어가 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고 끝나면 그게 제일 잘한 거야. 하나 거슬리기 시작하거나 뭐 우리 아까 뭐 실수했지만 실수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그 실수인 거지. 음향 엔지니어는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거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음악을 듣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가 2만 가지 헤르츠가 있고 물론 더 이상이 있겠지만 가청 주파수로 가청 들을 때 뭐 개는 더 이상을 들 수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주파수가 어떤 현상이 있고 회절을 하고 움직이고 고주파는 안 하고 물론 이론적인 것만 일단 이론적인 걸 하게 되면은 이론적인 것만 배우면은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그 밑바탕이 돼야지만 나중에 실질적인 걸 할 때 저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이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해도 되고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